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7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는 월세를 위임받았는데 전세를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서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가로챈 보증금이 무려 53억 원이에요. 53억 원. 그래서 6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에 했냐면 500에 45만 원 월세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손님에게 월세 계약한 것을 전세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로 얼마에 빼냐? 7천만 원을 뺐습니다. 그럼 결국은 500에 45만 원짜리 계약을 7천 전세로 뺀 거죠. 그럼 중간에 보증금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바로 문제가 안 생기고 피해자가 무려 4년 7개월간 107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또 보면 이게 문제가 그거죠. 월세를 임차를 해놓고 월세를 계속 납부를 하면 실제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인데, 일단은 소장님도 부동산 중개업소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건을 처음 듣진 않았잖아요. 엄청 많죠. 그죠? 벌써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전세 물건이 귀해서. 전세 물건이 원룸 귀해서. 오피스텔들은 전세 물건이 귀하니까 일단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음. 약자가 돼, 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아유 주시기만 하면 감디덕지죠 하면서. 근데 107명이나 당했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사기친 놈이 선수야. 선수야. 이거는 선수가 이렇게 막 하면 이게 지금 위임 계약으로 위임장 위조로 한 거예요. 위임 위조를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임대인 부분들 명쾌하게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하다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하고 무사히 입주하고 하면 계약 내용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살 때는 그냥 이상 없이 살면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지나 보니까 내가 크게 사고가 났구나라는 걸 뒤늦게 하는 사례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기간이 4년 7개월이라면 계속 돌려막기 한 거 아니에요? 계속 돌려먹게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임대인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임차인이 100%다 피해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막아야 돼? 상황인 거죠. 어떻게 막아야 되냐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확하게 알아.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 얘기를 임대인 하고 싶은 본인하고 거지. 계약해야지. 그렇지. 임대인 본인하고 근데 직접 본인하고 계약해야죠. 계약을 안 해도 계약은 유효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임대 계약 있고 하면 주인이 지금 오늘은 못 나온다는데 그러면 하실래요? 그러면 주인이 외국에 있다는데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하실래요? 그러면 물건 없고 그러면 전세 없는 거야. 지금 이거 있을 때 해요. 괜찮아요. 우리 보증 뭐 서고 뭐 이러고 해버리면 그런가 보다 믿고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요. 뭘 몰라 나도. 근데 모른다고 바꿀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이 케이스도요. 네. 이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이거 사기. 공인중개사의 직원이 예. 한 거예요. 이런 일을. 근데 53억 원 해먹고 6년이야? 네. 근데 이게 지금 107명한테 피해를 줬으면 진짜 이 사람들은 그렇죠.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얘기해 보면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동행사죄 이런 걸로 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해야 된다. 네,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하고 계약한다. 이거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위임장이란 합법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소유자의 권리관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배웠어야 된다.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임 부분을 좀 명쾌하게 했으면 임대계약서의 위임, 범위 이런 것들을 들고 있으면 추후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 임대인, 그러니까 대리인이 월권을 한 거잖아요. 월권 대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증빙이 되면 임대인한테 귀책 사유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위임장을 위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임대인은 모른다는 거죠. 위임장이 이 있는 사례에서는 네, 위임장이 있는 것조차도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증금 500에 45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쓰면서 위임장을 받은 거야. 받아놓고 쓴 거지.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중간에 사기를 쳤으니까 임대 이거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이 행정형벌 그러니까 형사에서는 6년인데 민사에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책임져야죠 이거는. 아니, 그 임대인이? 임대인 그렇지. 왜냐하면 왜? 귀책 사유가 있는 행위를 했잖아요. 뭐 위임장을 줬다면서요. 네, 근데 위임장. 위임장을 줬기 때문에 그 위임장을 준 행위 이건 뭐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걸 통해서 얻는 임차인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월권이 되는 게 500에 45짜리 월세 계약을 하라 그랬는데 전세 7천짜리로 계약을 한 월권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임대인의 정당한 대리인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 월권이 발생한 것이. 그리고 보증금 수령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7천을 받은 거를 500만 원 보증금만 넣고 월세를 나눠서 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나는 정당한 계약이고 네가 보증금 수령을 안 한 거다. 네가 보증금 반환을 안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갈 범위도 있으니까 어떻게 사기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얘기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 위임장을 작성해 보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범위 쓰잖아요. 네. 임대계약 체결 일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쓰거나 해서 본인 쓰면 그거 있으면 빼박캔.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 쓴 거지 위임장을 임대계약에 관련된 일체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월세 계약, 뭐 보증금 월세 얼마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줬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갖다 고쳐서 썼다라고 하면 사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걔가 갖고 왔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걔가 저걸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조할 임차인에게 그걸 사기 당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뢰 왜냐하면 거기에 쌓여 있는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진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될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꺼낸 내용들 자체가 다 제가 비틀어가지고 아니야, 원래 괜찮아요. 하자는 상관없어요. 내용들을 안 가는 네. 거 아니야? 오늘 삐딱하셔가지고 요새 빨간 날인가봐. 잠을 못 잤어. 왜 그래? 잠을 못 잤어.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크게 발생했었던 게 이제 뭐 저기 지방 쪽에 그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내용 자체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기간이 길었다라는 게 여기서는 더 문제가 장기적으로 안 걸리고 했다는 게 된 것 같아요. 완전 선수야, 완전 선수. 그래서 사실 또 오프 더 레코드에서 할 얘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옛날에는 적지 않게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중개업 하셨던 아주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니까 일단 공인중개사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전세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도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개업소 선정할 때 유의사항에 관련된 첫 번째는 반드시 계약 체결은 공인중개사하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예. 네네. 여기도 직원이 문제를 만든 거지 공인중개사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스스로 공부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100% 다 지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이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별별수다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텐데 요새 이슈가 별로 없어서 네, 오히려 이런 게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